봉사활동이 스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봉사를 안 한다라는 응답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 봉사가 스펙은 아니거든요. 저희 세바시에 출연 같이 했던 막내 팀으로 오셨던 새로운 팀입니다. 오늘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서경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기 기구개발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번에 세바시 오셨죠? 저는 뭐 알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자라는 주제로 세바시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유복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런 힘든 시기 때 주변 이웃이라든지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계속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봉사를 주로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가르치는 봉사라든지 멘토링 봉사라든지 주변 탄천 정화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몰래 산타 대작전이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로 분장을 해가지고 아이들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했던 거예요? 그 분도 자원봉사자였다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제가 막상 봉사자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제 모습도 다시 떠오르게 되고, 또 다른 한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지만 이거를 나도 커서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보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도 내가 받은 걸 베풀어야겠다라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가 한 300명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11등이었어요. 첫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여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삼성 드림 클래스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떠겠니? 라고 해가지고 그 수업을 듣게 되었고, 여러 멘토링 활동이랑 대학생 멘토님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고, 수업 자체를 저를 중심으로 해주셨어요. 제가 워낙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전교 3등까지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세상에. 그래서 나도 나처럼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봉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락하세요? 그 대학생분? 아직은 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락을 했는데 대학교 간 이후로는 잘 안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계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셨으면 아마 이미 10년이 네,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주변의 친구들도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봉사를 하면서 주변 학생들이나 이제 주변 선배 후배님들한테 같이 봉사를 하러 가자라고 말할 때 그걸 왜 하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좀 가슴이 아팠고, 실제로 제가 한 기사를 봤을 때 봉사활동이 스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봉사를 안 한다라는 응답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 봉사가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 스펙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사회가 좀 바꿔야 될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뭔가 네. 대외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좀 포장이 많이 돼 있죠, 요즘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력서에 한 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또 다른 봉사활동은 하는 거 있으세요? 이제는 학생을 넘어서 이제 사회로 나오셨잖아요. 제가 크게 한 두세 개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온기우체부라고 해가지고 익명으로 편지 쓰기 봉사활동을 해요. 고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익명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지 거의 한 8개월쯤 됐고요.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한 지도 거의 한 3,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만이 혹시 아시죠? 모르겠어요. 수능날 만점시험지를 휘날리자라고 해서 엄청 큰 입시 카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내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봉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익명으로
한 선착순으로 몇 명만 무료로 입시 컨설팅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썼더니 거의 한 200~300명씩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명을 이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입시 상담을 해줬고, 실제로 저번 주인가에 내신이 한 4.7인데 충남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온 거 보고 너무 고맙고, 아 내년에도 한번 좀 더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1월쯤에 한 중학교에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 다 학생들한테 먹을 거라든지 다 쓰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처럼 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저처럼 되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왔는데, 제가 여러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도 여러 학생들한테 좋은 자세, 좋은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 학생도 나중에 크게 되면 제가 중학교 때 마음을 가진 것처럼 좀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제가 10월, 11월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 핸드폰이 마비될 정도로 전국의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손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그런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내가 진짜 아무리 열정이 있고 무료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건강 관리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 벌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원봉사 때문에라고 포장하기에는 너무 큰 경험을 하셨지만, 그래도 인생에 살면서 봉사활동 때문에 뭔가 변한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왜냐면 회사가 너무 바쁘고 특히 연말 되면 더 바쁘거든요. 연초 때도 좀 사업 계획 짜느라 되게 많이 바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봉사를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쌓였던 그 회사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토요일 그 봉사 하나로 다 해소가 돼요. 그게 제가 지금 계속 봉사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경로식당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료하시고 거의 70~8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데 많이 왔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게 또 다른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고, 헌혈 봉사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헌혈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그 한 대학 병원에서 그거를 좀 횡령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아, 그죠. 그런 거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만뒀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수혈을 받지 못해가지고 제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단 1mm라도 좋은 곳에 쓰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헌혈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네요. 이게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봉사를 할 때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봤는데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고, 그리고 경로식당 봉사활동도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봉사가 주는 메시지가 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계속 하도록 제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사실 제가 토요일에 경로식당 봉사를 갈 때 금요일에 되게 일찍 자거든요. 왜냐면 놀다가 이렇게 봉사활동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 봉사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관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건강한 청님, 저랑은 생각하는 뇌 구조 자체가 너무 저는 전날에 술 먹고 촬영 안 하는 게 다행인 그런 정도인데, 아유, 지금 나 녹화는 다 눌렀나 싶기도 하고.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 동기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곧 3년 차인데 이제 막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어려운 시기마다 내가 이게 안 맞나?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정말 많은 생각을 할 텐데, 그 포기를 하려고 할 때쯤에 본인이
왜 이 회사에 왔고 이 일을 하게 되었지, 내가 왜 지원을 했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회사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온전히 오랫동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거의 질문이긴 한데 엄청난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은 사람은 엄청난 행운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절반 이상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해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다 해보라고 하실 때, 또 그래도 주제가 또 자원봉사센터로 왔는데 봉사도 가끔 해주시고 이런. 저는 뭐 약간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한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다, 그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다, 다른 분들이 뭐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걸 주워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준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 반론 또 해야 되나요? 저 또 반론해도 되나요? 또 반론할 수 있어요.